월요일 굿모닝 OBS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을 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의 정치 뉴스 이면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멘트 괜찮았죠? 강한 정치 괜찮았습니까? 매주 하는 멘트 아니었어요? 예, 좋은데 신나서. 아. 예, 맞습니다. 오늘따라 네. 내 톤이 좋았다 자화자찬하신 그렇죠.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네. 우리 아침에 우리 처음에 우리 전성기 얘기했잖아요. 맞아, 오늘 주제가 전성기였어요. 네. 오프닝 멘트 때 어떻게 좀 이수환 기자의 전성기는 예전에 전성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직업이 청와대 출입 기자였거든요. 예전에. 네네. 예. 직업까지 국내 좀 아니고.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해외에서 해외 순방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그러셨구나. 예. 네. 어땠어요? 예. 인생의 전성기. 최진만 앵커가 네. 말했듯이 저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금이 더 전성기가 아닐까. 꼭 오면서 듣고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성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치에 적용했을 때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 전성기의 유효 기간이랄까 예. 네. 이런 것들이 점점 짧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예.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궁즉변, 변즉통, 그 주역에 나오는 말이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르면은 뭔가 변화가 발생한다. 예. 이제 그런 좀 심오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성기가 되면은 그때는 쭉 이것이 그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극일 때 그 피크를 정점으로 해서 다시 또 다른 반대되는 움직임이 발생해가지고 분위기가 바뀌고 네. 뭐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대선 총선 압승할 때는 또 민주당 지리멸렬하고 네.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맞아요. 했는데 예. 뭐 그러지 않았고 네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민주당이 뭐 20년 장기 연승 집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말이 통용될 정도로 예. 또 과연 보수 정당이 회생할 수 있을 것이냐 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네. 예. 근데 예전에 뭐 권불 10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87년 대선 이후에 한 정당이 집권하면 10년씩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 네. 그렇죠. 10년 주기로 계속 예.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정권 재창출을 네. 하고 그쵸. 바뀌고 네. 그런데 지난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빨라지고 LTE 예. 시대, 5G 시대가 되니까 네. 이 권불 10년이 아니라 네. 더 짧아진 건가 이런 맞아. 생각도 예. 들고 그러니까 맞아. 이게 진짜 여야 정치권들이 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또 대선 뭐 지방선거 대선 그렇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다른 변화의 계기가 돼서 또 다른 어떤 또 이렇게 복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걸 또 많이 봐왔습니다. 맞아요. 지난 역사 속에서. 네. 그러니까 또 금방 지방선거 오고 금방 대선 예. 오고 또 그러니까 아, 상황이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영수회담.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죠. 예. 우선 오원절구로 한번 표현해 5월 주시겠어요? 절구. 네. 드디어 만남 전환점 될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드디어 만남 전환점 될까. 네. 이거 자체도 대통령실의 변화의 모습이긴 한 거죠. 예. 이제 얼마나 큰 폭의 변화를 보여줄 것이냐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회동을 안 했었는데 그리고 그 영수회담이란 말에 대해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권위주의 시대 용어라면서 거부감을 보이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했었죠. 예.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명칭에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서 받아들인 것 아니겠느냐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네네. 먼저 영수회담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영수회담 뭐예요? 이게 영수가 일부에서는 이제 숫자가 머리 숫자 아니냐 한자로 예. 그런 말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영이
한자로 옷깃을 뜻한다고 합니다. 옷깃 영, 옷깃. 그다음에 예. 수는 소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 옷차림에서 가장 화려하게 만든 부분이 이 옷깃과 예. 소매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잘 닳기 때문에 네. 좀 뭐 특수한 옷감으로 했다, 좀 두텁게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약간 비유적으로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영수가. 저도 이게 머리 숫자인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잘 몰랐는데 네. 하여튼 영수가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런 이제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 예.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는 보통 대통령과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죠. 예. 집권 여당 쪽의 대표와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을 영수회담으로 불려왔는데 네. 이것이 주로 이제 어떤 총재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을 때는 예, 정말 예. 말 그대로 여권의 영수지만 이제 뭐 당정 분리라든가 네. 이렇게 대통령이 당을 직접 이렇게 직접 지휘하지 않는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예. 이런 말도 있어 오긴 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요즘 언론들 보면 네 그런 거 무시하고 다 영수회담 이렇게 쓰긴 써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직관적으로 딱 아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참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긴 한데 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직관적으로 딱 음. 영수회담 하면 어떤 필인지 딱 와닿긴 근데 하거든요. 좀 대체할 만한 용어가 네. 좀 마땅치 않은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헤드라인 뽑으실 때 간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쓰기가 예, 참 이 예. 한자어가 좋기는 맞아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예, 예. 그렇다고 뭐 그렇습니다. 영수회담 대신에 뭐 영의회담 이건 안 되고 철수회담도 아니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영수. 윤이 회담으로 해야 될까요? 윤이 회담. 아 이름을. 네. 네. 어쨌든 날짜는 아직 안 잡힌 거죠, 기자님?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한 것이 지난 19일이었는데 예. 19일에 전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 예.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번 주에 잡혀야 되는데 예.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음. 오늘 이제 실무선에서 만나서 네. 뭐 의제라든가 일정, 형식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또 이 총선 패배에 대한 또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액션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 회담 내용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남 자체에도 좀 뭐 큰 변화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하튼 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또 의제가 뭐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이제 협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예. 또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대통령실의 의제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 노동, 연금 개혁 예. 그리고 의료 개혁 이런 부분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 예상이 됩니다. 음.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미 예고도 했습니다. 본인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예. 또 이거를 지원하려면은 추가 경정 예산 이런 편성 등을 민생 의제 차원에서 다루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런 문제들이 회담 석상에 오를지도 주목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영수회담을 하는데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도 기사로는 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다. 이거 다 안 됐다는 얘기라면서요. 예. 그 외교적인 수사죠.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좀 나올까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제에 대해서 음.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 이렇게 이제 뭐 이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거의 거절 의사를 보인 거잖아요. 네. 예. 그걸 딱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예. 보인 건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예, 예. 좀 주목이 됩니다. 예. 네. 아니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일정을 보니까 그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네요.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한 회담 일정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네. 또 엠바고가 걸려 있으니까 또 네.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그쵸? 루마니아 예. 정상이 예. 22일부터 25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것까지는 공지를 했는데 그러면 정상회담 또 한 가지 이게 사람들의 관심 포인트는 예. 이제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공식석상에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낼지 네. 그동안 뭐 4월 10일 총선 투표도 그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았었고 예. 비공개로 네, 네. 했었고 이렇게 모습을 많이 감춰왔는데 이번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지 예. 또 그러면 앞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어떤 신호탄이 될지 이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럼 25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목요일 이후에 하겠네요. 그러면 하게 영수회담. 된다면 아마 그러니- 그때 할까요? 그 저기 외빈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상회담을 매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예. 어떤 식으로 조율할지는 안 겹치게 하겠죠. 예. 네. 예, 아무래도 그러면은 모든 뉴스가 그쪽으로 쏠려서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좀 네.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루마니아 대통령은 22일부터 25일까지 예. 한국 방문하는 일정 일단은 잡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뜬 뉴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오찬 회동 제안에 나오지 않겠다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기분 나빴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19일 날 연락을 해서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22일 날 오찬을 하자 대통령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네.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한 위원장 건강이 회복되고 만나면 된다. 예. 한 위원장은 꼭 모셔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죠. 이렇게 네.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또 이것이 외부에 이렇게 다 노출되는 것도 예. 이례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어떤 불편한 기류가 음. 반영된 게 아닌가. 한 위원장의 어떤 불편한 속내가 네. 이렇게 드러난 건 아니냐라는 네.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금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뭐 수고했다 이런 전화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돈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까 이제 그 외부 노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은근히 흘렸을 수도 있겠네요. 추정입니다, 추정. 네, 그게 뭐 근데 확실치 않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 뉴스가 어느 쪽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음. 또 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예. 예, 아주 그런데 이제 말씀을, 예.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의 이제 어떤 진로가 관심사인데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음. 그런 앞으로 정치를 뭐 그런 페이스북에 올린 거라든가 보면은 계속 정치를 할 것 같은데 뭐 빨리 등판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본인의 어떤 행보에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그런 식의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수광 기자는 좀 보고 있네요. 그건 역시도 봐야 할 거. 어쨌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늦어지는 인사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총선 집권 여당이 총선에 참패한 직후에 대통령실 실장과 비서실장과 총리가 예. 다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벌써 일주일이 뭐예요? 한참 됐죠? 그렇죠. 좀 됐죠. 네. 오늘이 열흘. 열 이틀째네요. 네, 열 그렇죠. 이틀째 네. 총선이 끝난 지가 그래서 뭐 총리 지명자는 뭐 좀 미루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을 정비하려면 빨리 비서실장 인선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지난 주말에 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예. 주말도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는
그 이 기자가 그 원희룡 전 장관 얘기도 했었고,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여야만만해서 다뤘지만 양정철 맞아요. 그 뭐 저기 전 원장, 전 원장, 네, 예, 네, 네, 원장, 네. 예, 원장 예. 얘기도 있었고, 예. 지금 혹시 뭐 그 유력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현재도 그런 수준에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본인이 나는 더 뭘 맡을 생각이 없다 네. 이렇게 분명히 밝혔고, 예.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또 장제원 의원,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예. 장관 등의 이름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박영선 그 전 의원의 뭐 총리 기용설, 그다음에 양정철 대통령 실장, 이거는 그냥 아예 물 건너 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양정철 전 원장은 이제 확실히 본인이 나는 더 뭘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니까 네.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어떡해요? 근데 박 전 장관은 뭐 네. 아직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예. 했으니까 근데 뭐 확실히 액션은 다른 지금 것 뭐 같아요. 일본에 있는 네. 거죠. 근데 뭐 SNS에 이런 얘기 보면 뭐 협치가 주면은 기묘하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면은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리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이름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네. 이게 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분들이 유력하다라고 운을 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당 내에서도 왜 그런 전 정권 인사에게 그런 중책을 주느냐라는 네. 예. 반응이 많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런 이름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총리 같은 경우는 야당의 동의가 관건인데 네. 임명 동의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에서 이렇게 좀 반대하는 인사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우리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그 어떤 인사를 할 때 보통 슬쩍슬쩍 기자들한테 하나씩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여론 동향을 좀 보고 괜찮다 맞습니다. 싶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 아니면 접고. 맞습니다. 근데 이번 그 박영선, 양정철 이 설은 그 약간 비서 논란도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원장 검토설이 예.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기자들이 확인을 했겠죠. 예. 확인을 하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황당한 이야기다. 예. 또 전혀 못 들어봤다. 금시초문이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처음에 이 인사설을 얘기한 사람도 아주 비선인 게 아니라 다른 비서관 자리를 맡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맞아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결정하고 어떤 그런 라인이 아니라 인사와 다른 업무를 맡고 맞아요. 있는 비서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라고 하면 이제 홍보수석, 그다음에 저기 뭐 대통령실 대변인 뭐 이런 라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인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양정철 누구요? 박영선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또 뭐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한 말인데 인용을 하면 박영선, 양정철 인사 보도는 대통령실의 K모, L모 비서관을 통해 나왔는데 이들이 김건희 라인이라고 자자히 소문이 났다. 김건희 여사. 예.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예. 소문이 났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런 말까지 돌더라라는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없어서 예, 예. 이것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사실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마지막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구성이 사실은 지금 임기가 아직 5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30이죠. 5월 30. 네, 네. 그때 5월, 바뀌죠. 5월 네. 29일까지 겁니다. 예. 네네. 그다음 다음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원구성을 하면 되는데 예. 역대로 보면은 원구성이 항상 난항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예. 다 가져가겠다고 해서 네. 예. 국민의힘과의 밀고 당기기가 언제 끝날지 모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쪽에서 다 가져가는 게 근데 맞는 거예요? 기자님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원래 관례장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13대 때부터 쭉 이어진 관행이 있고 네. 그 예.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관행이고 근데 미국은 한 석이라도 많으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사정이 다른데 음. 근데 이게 여야 간에 룰로 정해졌으면 모르는데 야당이 이렇게 지난번 21대 총선 이후에 이제 이제 원구성이 결렬이 되면서 네. 협상 결렬이 되면서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차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민주당에게 또 득이 됐느냐라는 네.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강한 정치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OBS 이수강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